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 2, 3주 전에 웹서핑을 하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본인의 오디오 룸에 앉아있는 한 장의 사진을 봤어요. 저도 그거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찻잔을 들고 앉아있고 그 뒤쪽에 오디오 렉이 보이는데 그 오디오 렉 위에 음반들이 몇 장 이렇게 정면으로 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걸 언제 찍었을까 보니까 2017년도에 그 일본 라이프 매거진이죠. 카사브루투스 7호로의 메인 테마가 A Room with Sound더라고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외에도 여러 명사의 오디오 룸을 이렇게 취재를 하는 기획 기사인데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뒤에 보이는 잘 보이는 5장의 음반을 한번 들어볼 겸 해서 한번 소개를 하는 게 음반을 어떨까. 갖다 이렇게 배치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렇게 나란히 뒤쪽에 놨는데 모두 보니까 10인치 음반이에요. 그러니까 12인치 LP 아니고 10인치 LP들인데 조금 연식이 된 음반들이죠. 맨 왼쪽 사진을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맨 왼쪽에 있는 노란색이랑 빨간색 화면 세로로 분할되어 있는 음반. 아주 유명한 음반이죠. 찰리 파커 with strings. 찰리 파커와 현악기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앨범인데 이 앨범은 이제 49년도에 녹음돼서 50년도에 10인치 음반으로 3장으로 나온 음반인데 그 중에 가장 첫 곡 Just Friends를 링크에 한번 달기로 하고요. 찰리 파커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이런 이제 약간 혁신적인 클래식 뮤지션들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듀서 노먼 그랜츠의 슈퍼바이징 하에 지원을 받아갖고 이제 현과 함께 음반을 낸 게 이제 50년에 나온 이 With Strings라는 앨범인데 이 Just Friends라는 곡은 처음에 시작되면 이제 오케스트라와 함께 시작을 하는데 그 전매 특허 아주 속주로 처음 시작을 하는데 그 속주가 그렇게 부드럽기가 그지없는 이 앨범에 뭐 서머타임이니 뭐 여러 그 스탠다드들이 들어있는데 이 앨범은 찰리 파커의 굉장히 유려한 솔로를 들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찰리 파커가 돈 벌려고 이거 말랑말랑한 음반 냈다. 매니어들은 아마 그런 얘기. 아마 재즈 팬들 특히 비밥 팬들은 그랬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발매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그래서 찰리 파커의 대표작이 된 앨범이고 이제 그 후배들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여러 솔로이스트들이 With Strings라는 앨범을 이제 쫙 내는 그 효시가 되는 앨범이라고 하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도 이걸 10인치 음반으로 해서 2017년 즈음에 꺼내서 들었으니까 거기다 맨 앞에다 꽂아놨겠죠. 그러니까 옛날 앨범을 무라카미 하루키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즈 카페를 지가 했거든. 그렇죠. 작가로 데뷔하기 전에 피터 캣이라는 재즈 바를 했었죠.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는 재즈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에도 그 재즈 뮤지션이랑 곡 이름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런 거를 이제 후배 평론가들이나 이렇게 일본 평론가들이나 기자들이 이렇게 편집해서 낸 책도 있죠. 그 보면은 무라카미 하루키는 리듬 위주가 아니고 멜로디 위주의 곡들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장하고 있는 판이 1만 장이 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날 사진 찍을 때 한 5장이 보이는 건데 그 만 장이 넘는데요. 예. 뭐 워낙 재즈 광일 뿐더러 음악 애호가니까요. 제가 메모해온 인터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음악이든 소설이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리듬이다. 당신이 글을 쓸 때 문체가 좋고 자연스럽고 안정된 리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의 글을 계속 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음악으로부터 리듬의 중요성을 배웠고 주로 재즈로부터 배웠다. 재즈가 이분이 고등학교 때 아트 블레이키가 일본에 공연 왔을 때 그 공연에 취해갖고 재즈를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고 평생을 재즈를 듣고 이렇게 또 LP를 콜렉션하는 거에 또 취미를 가져왔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재즈 전문가인 거죠. 이런 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찰리 파커네 하고 그 옆에 판은 뭘까 해서 이제 두 번째로 소개를 하는 건데 두 번째 판이
우연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어갖고 아주 반가웠는데 피아니스트 러스 프리만의 The 러스 프리만 트리오라는 53년도 앨범이고 이것도 역시 10인치고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Don't Worry About Me라는 아름다운 발라드인데요. 저는 이 피아니스트 러스 프리먼을 챗 베이커를 통해서 저도요. 알았어요. 50년대 챗 베이커랑 뭐 수도 없이 앨범 많이 냈으니까. 예, 그렇죠. 챗 베이커 쿼텟의 멤버이기도 했고 챗 베이커가 이제 보컬을 넣은 그 챗 베이커 싱스도 함께 했고 이 앨범은 그 전해 그러니까 챗 베이커 쿼텟의 멤버로 이 러스 프리만이 있을 때인데 그 53년 12월에 본인의 리더작을 녹음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이 러스 프리만 트리오라는 앨범인데 저는 이제 그 챗 베이커를 통해서 알았을 때 챗 베이커와 함께하는 앨범 속에서 피아니스트이고 또 챗 베이커가 이 러스 프리먼을 피아니스트이자 음악 감독으로 말하자면 고용하듯이 해서 같이 음악을 한 건데 그렇게 들었는데 러스 프리만이 요때 개인 앨범을 냈고 이 앨범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와, 이 굉장히 재능이 있고 개성 있는 아티스트구나. 그냥 챗 베이커란 인기 있는 뮤지션의 반주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Don't Worry About Me란 곡은 굉장히 아름다운 발라드인데 다른 곡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개성 있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앨범이 또 좋았던 건 이 앨범 커버가 사진이 이렇게 피아노에 엎드려 있는 러스 프리만의 얼굴이 살짝 보이는 이 자켓 사진이 윌리엄 클락스톤이라고 재즈 뮤지션 엄청나게 많이 찍으신 그분의 작품이던데 앨범 커버에 어떠한 타이포그래피도 없어요. 뭐 누구의 앨범명이 뭐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주 멋있는 그냥 사진 한 장으로서 딱 말해버리는 세련된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 그 옆에 있는 앨범은 챗 베이커.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찰리 파커가 49년 이전에 47년도에는 두 번째 앨범인 러스 프리만하고 같이 연주를 했었고 이 러스 프리만의 트리오 앨범이랑 같은 해에 앨범 제목이 챗 베이커 쿼텟 53년 앨범이고 그중에 고른 곡은 Isn't It Romantic이라는 곡인데요. 또 러스 프리만 트리오 앨범보다 한 몇 개월 앞에 7월 달에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챗 베이커가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이 그의 포트레이트 인 재즈의 초상, 재즈 에세이에서 말하기를 청춘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책을 꺼내서 읽어보니까 마침 이 앨범에 대해서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이 한 말이 있더라고요. 트럼펫 쿼텟 시절, 트럼펫 쿼텟 연주에서의 챗 베이커의 연주는 시원스럽고 밝은 표층 아래 침잠한 고독의 여운을 남긴다. 이건 좀 어려운데 이 부분, 비브라토를 쓰지 않는 소리는 똑바로 공기를 찌르고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미련 없이 사라진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트럼펫 연주를 하는 챗 베이커의 음악이 가진 게 계속 남는 게 아니라 미련 없이 사라진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 평생에 악기에 대한 경험 중에 10대 후반에 몽산포 바닷가에서 트럼펫 솔로를 들었어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그 트럼펫 소리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를 찌르고 오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 뭐 밤하늘의 트럼펫이니 뭐 이런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라이브로 들으면요. 정말 그 트럼펫에 정말 붙이는 이름이 있어요. 영혼을 끌어오는 소리다. 정말 강력해요, 라이브로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 말대로 챗 베이커의 트럼펫은 뭔가 이렇게 여운이 길게 남지 않고 말 그대로 비브라토를 쓰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툭툭.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다른 트럼펫터들과는 완전 결이 다른, 바꿔 말하면 테크닉이나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의 개성이 아주 확실한 트럼펫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 옆에 있는 음반은 모르는 음반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니까 알콘이란 테너 색소포니스트의 알콘 쿼텟의 알콘 쿼텟 1950년 앨범이더라고요. 10인치 음반, 역시 10인치 음반이고 그 중에 첫 곡 인피니티라는 곡을 골라봤는데
저는 알콘 음반을 여러 장 갖고 있고 들어본 거는 알콘이 50년대 중반부터 주트 심스와 함께 평생에 걸쳐서 콜라보를 여러 차례 해간 그런 음반들만 들었는데 알콘이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에서 편곡자이자 테너 색소포니스트로 활동을 40년대 하다가 솔로로 데뷔하던 시절이 49년 50년 이즈음인가 본데 그때 나온 본인의 첫 리더 앨범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앨범이 12인치 음반으로는 다른 음반이 있는데 거의 곡이 교차되는 이 10인치 음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의 레코드 콜렉션은 더 원류, 그냥 유명한 12인치 음반 말고 그 전에 그때쯤에 나온 10인치 음반으로도 그냥 초반들로 가지고 계신 거 보니까 고수 중에 고수죠. 지금 일반 재즈 팬들은 그 판을 구하기도 어려울 그렇지. 뿐더러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자켓이었는데 이 알콘 음악을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덕분에 이 알콘이라는 분의 솔로로서 시작하는 모습, 그러니까 인피니티라는 곡이 굉장히 씩씩하게 되게 호방하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시작할 때 이랬구나. 우디오먼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 힘빨 받아갖고 이제 막 패기 넘치게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덕분에 듣게 돼서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 옆에 있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음반은 밀트 잭슨, 바이브로포니스트 밀트 잭슨의 밀트 잭슨 쿼텟 1951년 역시 굉장히 옛날 음악들이죠.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역시 처음 들은 음반인데 오텀 브리즈라는 곡이 있는데 비브라폰 소리가 아주 아름답고 함께한 멤버들이 피아노의 존 루이스, 베이스의 레이 브라운, 드럼의 케니 클락. 아, 뭐 엄청난 비밥 뮤지션들이죠. 1951년이면은 1952년에 본격적으로 모던 재즈 쿼텟을 시작하기 바로 전야 같아요. 그래서 앨범에 함께한 레이 브라운이 나가고 52년도에 펄시 히스라는 베이시스트가 들어오고 56년도에는 드러머의 코니 케이가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체 모던 재즈 쿼텟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51년도에는 이제 한 40년대 말부터 본인의 리더작을 밀트 잭슨이 내오던데 이때쯤에 와서는 모던 재즈 쿼텟을 이제 구상을 끝내고 그 전야제 같은, 그러니까 이 역시 알콘 얘기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날 밤의 음반들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이 그 뒤쪽에 그 5장을 해놓은 게 마침 들었을 때 다 한 49년부터 50년대 초까지의 음반을 들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고수의 사진 한 장에서 덕질하는 느낌으로 아, 저런 거 들으셨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초고를 영어로 쓴대요. 영어가 짧으니까 어렵게 안 쓴다고, 쉽게 쓴다고. 네. 그래서 초고를 영어로 쓴다고 그쵸. 그랬는데 마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빌리 홀리데이 얘기하면서 빌리 홀리데이의 음악을 젊었을 때부터 쭉 들어왔지만 그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깊숙이 느낀 건 얼마 전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느꼈다고. 음악을 듣는데 우리가 이제 음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악을 듣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모르고 너무 많이 알고 싶은 게 많고 한데 같은 음악도 나중에 어떻게 다르게 그러니까 제가 20살 초반에 들었던 음악이 지금 달리 들리는 거. 빌리 홀리데이 얘기하면서 그 맺는 말이 뭐냐면은 빌리 홀리데이가 진짜로 나한테 들어온 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이 먹는 게 괜찮은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건데 무라카미 하루키 이야기를 하면서 무라카미 하루키 그 오디오 룸에 있는 몇 장의 앨범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음악 듣는 게 이런 거 되게 재밌다. 고수로부터 그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은 와, 그 49년부터 53년까지의 그 앨범들을 이렇게 늘어놓은 거가 그 중구난방이 아니니까 저분이 마침 그때쯤 글을 쓰면서 그때쯤 음악에 빠져있던 게 아닌가 여러 가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음악 듣는데 그래 나도 예전에 들었던 음악 다르게 들리듯이 저한테 셀로니어스 몽크 음악이 20살 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다가 요즘은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 듣는 재미 이런 것도 좀 어깨너머로 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예. 예. 무라카미 하루키 사진에서 훔쳐온 네. 김 감독의 플레이리스트 즐겨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